쉽게 생각이 되고. 아닌가? 그림을 생각 잘 안 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모든 함수들을 그리는 방법은 뭐였냐면 다 기본형에서 시작을 해서, 그죠? 기본형을 다 손수 한 땀 한 땀 좌표를 찍어가지고 한 땀 한 땀,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고 한 땀 한 땀 좌표를 찍어서 그 개형을 연결해서 우리가 기본형을 그렸고, 그걸 누가 했다? 내가 하지 않고 우리 수학자들이 그 집요하신 분들께서 한 땀 한 땀 그려서 그 모든 함수들을 다 그려봐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규칙들을 찾은 거죠. 어떠한 뭐 성질들을 찾은 거죠. 집요한 애들이. 그래서 일단은 이 y는 ax 제곱이 기본형이라고 했었고, 이 a가 뭐를 결정한다? 2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죠. 이게 모양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 미지수 한 개면 2차 함수 모양은 끝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a가 양수면 여러분 다 알겠지만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고,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점점 커지면 뭐 양수일 때는 뭐 1, 2, 3, 4, 5 이렇게 가다든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가지면 이 폭이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이것도 다 찍어가지고 다 뽑아낸 거예요. 뭐 이거를 뭐 암기해서 뽑아낸 게 아니라 다 그려봤더니만 이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폭이 점점점 좁아지도록 그려진다는 거를 이 수학자들이 집요하게 다 그려내서 발견해낸 것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죠? 효민은?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디죠? 꼭지점이죠. 꼭지점.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이런 모양이 되면서 내가 이거 이해해야 된다겠죠? 이 꼭지점, 이 대칭축과 대칭축과 이 포물선이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고요. 이것은 뭐 정의입니다. 이거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정한 게 아니니까 따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 됐을 때 꼭지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 여기 x가 0보다 작을 때 이거 y축이 x는 제로라겠죠. 왜 x가 제로라고 했냐면 x좌표가 다 0인 점들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x가 제로인 겁니다. 되게 심플하죠? 뭐 외우기 어렵나요? x좌표가 0이야. 그 연결하면 x가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x가 0인 거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x가 0보다 큰 부분이 되겠고요. 당연히 왼쪽은 뭐가 되겠죠? x가 0보다 작은 데가 되겠죠. 뭐 어렵지 않죠? 뭐 당연한 얘기인가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y좌표를 만약에 낸다면 이게 이제 y가 뭐죠? x축이 y가 제로니까 이 위 영역이 y는 0보다 큰 거가 되고 밑에가 y는 0보다 작은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1, 4분면은 x 양수, y 양수, 2, 4분면은 x 음수, y 양수, 이렇게 다 나눴잖아요. 이게 언제 배웠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좌표평면 나오면서 좌표 찍는 연습을 시키죠. 그러면서 좌표 잘 못 찍는 친구가 있겠지만 열심히 연습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x가 증가하고 있을 때 y값은 어떻게 한다? 점점 감소한다. 이게 기울기 개념을 알면 x가 증가하는 방향, y가 증가하면 위에요. 근데 x가 0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하면 y값도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 이걸 외우지 말고 이제 이해를 하라고 한 거죠. 이게 증감이 바뀌어요. 이때는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거죠. 근데 위로 블록하면 또 반대로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려놓고 이런 성질들을 외우지 말고 이해하시라 라고 했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형 됐어. 기본형 됐다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움직이는데, 이걸 우리가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평행이동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평행이동. 당연하지만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모양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냥 내가 여기다 이렇게 간 거예요. 내가 얼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냐. 그냥 그대로 놔줘, 그냥. 그래서 이때 평행이동은 당연하겠지만 우리 좌표가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좌표 평면이니까 x좌표랑 y좌표가 있기 때문에 x축 평행이동이 있고 y축 평행이동이 있다. 그래서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 y축으로 뭐 mn만큼 평행했다. 뭐 이렇게 나와있 nm이냐? mn이 맞죠? mn씩 평행이동했다 라고 했을 때
미지수가 몇 개가 더 추가가 된다? 2개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함수는 미지수가 몇 개가 된다? 3개가 되는 거고, x축으로 n만큼 평에 넣으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 x-m을 집어넣으면 되겠고, y축으로 n만큼 평에 넣으면 y 대신에 y-n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 기본형에다. 이렇게 옮긴 거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표준형. 그래서 y 대신에 y-n 들어가고 x 대신에 x-n 들어가게 된 다음에 y에 대해서 정리해 주니까 요렇게 나오더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기본형이 ax 제곱인데, 그러니까 모양은 a에서 끝나는 거예요. 모양은 ax 제곱인데 그거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를 나타내겠고, 이 평행이동을 가장 잘 품고 있는 점은 그 주인공 점인 어디가 되겠다? 꼭지점이 되겠다. 왜냐면 이 꼭지점이 0,0이었잖아. 당연하겠지만 얘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꼭지점도 m,n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지점이 기본적으로 평행이동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지점을 알면 미지수 몇 개를 알게 되는 거죠? 2개를 알게 되는 거죠. 모든 평행이동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지점을 체크하고 A만 알면 곧바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게.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기본형 알고 평행이동 개념만 알면, 그리고 이 평행이동 개념은요, 앞으로 고등학교 내내 계속 똑같이 쓸 거예요. 다르게 변화되는 경우가 없어. 그러니까 기본형만 바뀌는 거야. 그럼 기본형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점 찍어서 그렸죠. 앞으로 여러 가지 함수들이 나오면 다 점 찍어서 뭐를 그릴 거다? 기본형을 다 그릴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뭐 점 안 찍고 그리는 경우 없어요. 저 천재이기 때문에 멀쩡히 다 그리십니다. 이렇게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안 그리시잖아요. 그죠? 다 그려야죠. 그래서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준형을 전개한 거. 이 표준형을 전개한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 일반형. 얘를 전개한 거예요. 그래서 전개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의 문제는 뭐냐? 얘의 문제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요 A 때문에 일단 모양을 알아. 근데 뭐가 안 보인다? 효민아? 뭐가 안 보이죠? 평행이동이 하나도 안 보여. 꼭지점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형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기 어렵다는 얘기는 뭐로 바꿔줘야 된다?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딱 3가지를 알면 돼요. 첫 번째, 기본형을 안다. 열심히 좌표 찍어서 그려봐서 이 기본형의 정확한 성질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평행이동 개념을 통해서 이 표준형이 여기 있던 모든 성질들이 다 같이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y축, x가 제로가 뭐가 됐죠? 대칭축이 됐겠죠. 그럼 얘는 대칭축이 뭐가 되겠어? x축으로 n만큼 이동했으니까 대칭축은 x가 m이 되겠죠. 여기 있었던 모든 게 다 같이 평행이동해. 모든 성질이 다 같이.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간다. 모든 성질들이 이동하는 거죠. 여기 원점이었던 것도 평행이동해서 m,n으로 오는 거고.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통해서 모든 성질들이 다 똑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옮겼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x축으로 1만큼 y축 1만이니까 꼭지점 뭐가 되는 거죠? 1,1이 되겠고 2가 되는 거니까 아래로 블록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여기 대칭축은 x가 1이 되겠죠. y 1이 되겠고. 그래서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같은 개념인 거야. 똑같은 개념이 또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다 같은 개념이 적용되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결론은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우리가 이제 그 진리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 케이스들은 당연하겠지만 이 상태 그대로는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우니까 뭐로 바꾸는 걸 연습해야 된다? 표준형 바꾸는 걸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이 문자로 되어 있는 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진 거죠. 이 문자로 된 걸 해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고등학교는 다 문자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랑 하루라도 속히 친해져야 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지 않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문자랑 친해질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증명해 본 적도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문자 시키잖아요? 거의 못해요. 한 명이 근해 공식도 유도 못하는 애들 여러 많을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해 공식도.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안 해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려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죠, 당연하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고등학교 때 되게 불리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바꿨을 때 뭐 대칭축만 그때 내가 외우라고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나머지는 됐고 이 대칭축이 뭐가 나온다? 2a분의 마이너스 b가 나온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나온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저번 시간에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이차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앞으로 계속 똑같이 쓸 거예요. 다 똑같이 이 방법을 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렇게 그리는 연습들을 많이 하시면 고등학교 때 편하게 갈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뭐 지방들 대충 그리고 뭐 이상하게 그리고 외워서 그리고 뭐 개판으로 하면 뭐 고등학교 내내 개고생 하는 거고 이제 함수 나올 때마다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겠죠. 그래서 함수를 제대로 배웠던 친구들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기억 안 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점 찍어서 다시 찾아낸 다음에 평행이동 시키면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방법이 존재하지를 않는다. 제대로 배운 친구들은 함수 그래프 모양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 잊어버렸어. 점 찍어 다시 그려요. 그러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잊어버렸다는 거는 좌표를 찍는 것까지 잊어버려야 돼요. 많이 잊어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다 잊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좌표 찍는 것까지 잊어버릴 정도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냥 고등학교 때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좌표 잘 못 찍어요. 충격적이죠. 아니 중1 때 배워가지고 3년 내내 배웠다고 그러는데 좌표를 못 찍어. 고1이 됐는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르치다가 이제 가끔 이제 놀랄 때가 있는데. 하여튼 그 개념으로 가서 여러분들은 쭉 가면은 130 이제 뭐 9페이지 같은 거 가가지고 139페이지 같은 거 가서 여기서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들을 몇 개만 해봅시다. 왜냐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6번에서 8번 있는 것부터 한번 바꿔볼까요? y는 일단은 뭐 문자로 가기 전에 숫자부터 되는 데서 먼저 바꿀 수 있어야지 문자로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고요. 내가 이제 어디까지 묶으라고 했냐면 2차항의 개수로 1차식까지 묶어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묶는 거죠. 뭐 x제곱 된 다음에 어디까지 묶이는 거죠? 플러스 x까지.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묶어줘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플러스를 적어 넣으시면 되겠고요. 여기를 이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뭐 다 똑같죠. 우리가 2차 방정식 근해 공식부터 다 똑같은데 얘의 개수를 2로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제곱한 거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 1이잖아. 2분의 1이죠. 2분의 1 제곱은 몇이죠? 4분의 1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4분의 1 더했다가 4분의 1을 빼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마지막에 나올 때는 이렇게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된 거냐?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 거니까 뒤에다 뭐 해야 된다? 플러스 4분의 1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는 중3 때부터 겁나게 연습을 시켜놨는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했을 수도 있죠. 시켰지만 하지 않았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결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4분의 1가 4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해석해보면 기본형이 마이너스 x제곱인 거야. 위로 블록인 거죠. 그냥 기본형. 그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y축으로 4분의 5만큼 평행이 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프 그린다고 치면 뭐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5 점 찍고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4분의 5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위로 블록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1이잖아. 이게 y절편이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 이렇게. 뭐 여기 y절편 1이고 x절편은 안 구할게요. 귀찮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이 상태에서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렵다. 뭐 난 천재이기 때문에 보는 순간 꼭지점이 보이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바꿔줘서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추계방 형식은 그래서 꼭지점 x좌표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봐봐. 이거는 사실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그 공식 있잖아. x가 마이너스 2a 분의 b인데 난 이렇게 해요. 봐봐. 이 최고차항이 a거든요. 최고차항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럼 몇이냐?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죠. 그 다음에 b를 써요. 위에다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 금방 나오죠. 공식대로 해도. 그러니까 이 a, b가 의미하는 거는 2차항의 개수랑 1차항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 정말 a, b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분모에다 적고 b는 그대로 위에다 쓰면 돼요. 그게 이제 대칭축에 나오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나중에 많이 쓸 거예요. 알아두란 얘기예요, 계속.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6까지 해서 이 그래프 그리는 원리를 이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로 묶죠. 똑같이. 어디까지 묶냐? 1차까지 묶을 거예요. x제곱 더하기 6x까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더 필요하냐? 라고 한다면 6을 2로 나누면 3이죠? 제곱하면 9를 더해줬죠. 그럼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8이 됐으니까 여기 어떨 때 플러스 18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가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기본형은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겠고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마3 가고 뭐 2 간 다음에 여기서 위로 블록해서 이렇게 그려서 뭐 가면 뭐 이 y절편이 마이너스 16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대칭축은 x가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수가 있겠다. 뭐 그런 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 고등학교 수업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도 못 그리고 그래프에 또 해석을 못 한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올 수가 없겠다. 그러면 봐봐. 유형 62번에 보면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꼭지점이 주어진 4분면의 위에 있을 때 꼭지점이 주어진 4분면 위에 있을 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결론은 이거를 다 뭐로 바꾸라는 얘기죠? 표준형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문자가 포함이 돼 있죠?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래서 뭐 13번 한번 복합을 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꼭지점을 구해야 돼요. 꼭지점을 구하면 끝나요. 야, 얼마나 친절하냐. 여기 완전 제곱식 딱 주지 않았냐, 이렇게. 얼마나 친절하냐. 그냥 보이죠? 안 보이냐? x 마이너스 2의 제곱 안 보이냐? 안 보이냐? 친절하게. 그래서 꼭지점이 뭐가 된다? 꼭지점이 뭐가 되냐면 꼭지점이 당했지만 2,3a 플러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얘는 보호 반대로 쓰고 그냥 갖다 쓰면 되니까. 근데 이게 1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가 되는 거니까. 3a 플러스 4가 양수. 1차 분식을 풀라는 얘기죠. 3a는 마4가 되겠고 a는 3분의 마4보다 크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게 되는 a 값의 범위가 되는 것이죠. 결론은 표준형 바꾸는 거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거다. 안 되면 연습해라. 그런 이제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평행이동에 대해서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에 가면 뭐 64번에 보면 막 항등식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항등식 개념은 굳이 여기서 또 벌써부터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유형 64번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봐요. 뭐 굳이 여기서 꼭 언급하고 갈 필요 없으니까 항등식 개념이 온 거니까 그냥 m에 대한 항등식에서 m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여기 뭐 몰라도 되니까 유형 64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차함수 그래프와 A, B, C의 구호인데 자, 잘 보세요. 사실은 뭐 우리가 선생님 왜 표준형의 부호를 안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표준형의 부호는 너무 쉬워서 빼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y는 이렇게 표준이 나와 있어. 그래프를 줬는데 그러면 잘 보세요. A 부호는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 달려있는 거고 MN의 부호는 꼭지점이
몇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뭐 내가 이렇게 그렸어. 예를 들어서 우리 그래프 이렇게 그렸어. 그럼 이제 얘의 부호가 나오는 거죠. 보자마자 A 부호는 우리 혐이나 뭐가 되겠니? 위로 블록이니까.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너무 어렵습니까? 위로 그 A 부호 보면 뭐야? 그래서 음수 낼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내가 뭐 어려운 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이 있겠죠. M,M이 4사분면에 있잖아. 그럼 N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고 N 값은 뭐가 되는 거죠? 음수가 되겠죠. 4사분면에 있으니까 Y좌표는 음수니까. 그래서 뭐 표준형일 때 그 부호를 물어보는 거는 좀 너무 민망하니까 여기서 다루지를 않았어요. 민망하잖아. 꼭지점 몇 사분의 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뭐 위로 블록 아래 블록 또 물어보면 우리들이 너무 이제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뺐고 일반형일 때의 부호를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의 ABC 부호를 따지는 것도 이것도 기본이에요.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일반형은 이렇게 쓰죠. 상수항은 C, 1차항계수 B, 2차항계수 A라고 놨을 때 이 A와 C의 부호는 되게 쉬워요. A는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 C는 Y절편. X가 0일 때 Y값이니까 Y절편만 보면 돼요. 그럼 누가 남죠? B가 남잖아. B의 부호가 중요하죠. A, B, C에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고 이게 이 그래프예요. 그때 A, B, C 부호를 보자면 일단 A 부호는 누가 보더라도 아래로 블록이니까 뭐가 되죠? 양수가 되겠죠. A는 양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Y절편 보면 되니까 Y축과 만나는 바다 여기잖아. 0보다 위에 있잖아.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C까지도 쉬워요. 그럼 B는 누가 관련돼 있냐? B는 대칭축과 관련돼 있어요. X가 마이너스 2A분의 B이기 때문에 이게 대칭축입니다. 근데 이 X좌표가 지금 오른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X좌표가 뭐보다 큰 거죠? 0보다 큰 거죠. 그때 지금 A부호가 플러스예요. A부호가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여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인데 얘가 무슨 부호가 될지 플러스가 될까? 했더니 B가 뭐가 될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뭐 이걸 외우게 시킬 때 어떻게 외우게 시키냐면 A랑 B랑 부호가 같잖아? A랑 B랑 부호가 같으면 왼쪽에 있다. 그렇게 가르치면. 외워서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거든. 난 그걸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대칭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왜냐면 대칭축은 앞으로 계속 쓸 거야. 그러니까 외우는 것들은 최대한 없애고 개념적으로 판단하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혀져 있어요. 왜냐면 계속 쓸 거니까. 외우는 건 다 사라져요, 나중에. 그래서 당연히 좀 여기서 A가 양수죠.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럼 이게 양수가 나오려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게 B도 마이너스가 돼야지 양수가 되니까 B는 음수다. 그래서 이 B의 부호는 대칭축.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 X 부호니까. 왼쪽에 있으면 음수. 거기다가 A 값의 부호까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B의 부호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분의 B 분명히 외워야 된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B의 부호는 대칭축과 A의 부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호들을 지금 계속 판단하도록 나오는 게 유형 65번이에요. 유형 65번. 그래서 A의 부호는 나와있죠? 141페이지. 141페이지 보면 A 부호는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 C는 Y절편이니까 X축보다 위에서 만나면 양수, 밑에서 만나면 음수, 원점에서 만나면 0. B의 부호는 대칭축의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결정난다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해보라고요? 요거 유형 65번을 쭉 해보세요. 65, 그 다음에 뭐 8번까지 쭉쭉쭉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잘 못하던데? 여기 쭉쭉쭉 해보시고요.
유형 66번도 할 수 있으면 유형 66번까지 하는 시간을 주고 쉬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다. 자, 유형 66번을 조금 풀어줄게요. 이런 문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면은 가끔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왜냐면 앞에 것들은 다 무슨 문제냐? 다 중학교 거 문제잖아. 너무 민망하잖아. 그냥 잘 안 내요. 고등학교 때 물어볼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중학교 걸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다 안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올 때를 이제 보자면.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A, B, C의 부호 찾는 거는 유형 66번에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9번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A 부호는 양수가 되겠고요. C의 부호는 음수가 되겠죠? 뭐 어렵지 않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대칭축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음수가 되겠고요. A가 지금 양수니까 B도 뭐가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음수가 유지되니까. 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함수를 보는데 1차 함수를 이렇게 일반형으로 써놓은 거야. 이렇게 쓰면 우리가 보기가 어려우니까 얘를 이제 뭐로 바꾼다?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거죠. y를 정리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b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겠고 y는 b분의 마이너스 xx 마이너스 b분의 c가 돼서 기울기가 b분의 마이너스 a 기울기가. 그 다음에 y절편이 뭐가 되는 거야?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부호를 찾는 거야. 우리가 그럼 봐봐. b 부호가 지금 뭐였어? 양수. a 부호도 양수. 그러면 기울기 부호는 뭐가 되는 거죠? 음수가 되는 거죠. 왜냐면 뿔뿔 맞아. 마이너스. 기울기는 음수다. 그 다음에 b 부호 양수, c 부호 음수니까 얘는 y절편 부호 뭐가 되는 거야? 마마가 두 개 있으니까 양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음수고 기울기 음수니까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 되겠죠? 기울기 음수니까. 기울기 음수에다가 y절편 양수면 위에서 만나는 거지. 그 그래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기울기 음수면서 y절편 양수니까. 이때 이게 바로 그래프의 개형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앞에 거랑 같이 믹스가 된 거죠. 1차 함수 때 배웠던 건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변형을 시키려고 기울기가 b분의 마이너스 2 그냥 a가 아니라 y절편이 b분의 마이너스 c가 된 것 뿐이지. 결론은 얘 부호 찾는 거야. 그러니까 1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찾으라는 얘기는 기울기의 부호랑 뭐의 부호를 찾아라? y절편의 부호를 찾으라는 거고 이 문자는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뭐 a, b라고 꼭 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1차 함수 개형 찾으세요라는 문제는 결론은 기울기와 y절편 부호 찾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울기랑 y절편 부호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잖아. 1차 함수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되겠고 y절편 양수니까 위에서 만나겠고 그럼 개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다 찾으라는 거지. 그러면 10번도 같은 개념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10번도. 이거 통해서. 이게 이제 9번의 답이에요. 이게 개형입니다. 이게 개형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개형의 부호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게 그냥 기본이다 라고 지금 고등학교 때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복습을 시켜준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수학의 바이블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왜냐? 다 배웠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곧바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그냥 넘어가요. 근데 곧바로 여러분 넘어가면 나는 넘어가는데 여러분은 못 넘어가요.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많이 까먹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복습을 시키면서 2차 함수랑 좀 친해지고 1차 함수랑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난 막 가도 되는데 나 혼자 가요. 그죠? 선생님은 다 안다. 난 안 가도 된다 사실. 여러분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10번 문제도 이제 보면 10번 문제도 보면은 자 A 부호는 음수죠? 위로 블럭이니까 C는 양수죠? 위에서 만났어요? 자 마이너스 2A분의 B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입니다. A가 음수예요. 그럼 이게 양수를 의지하면 B는 뭐가 돼야 되죠? 양수죠? 마마니까 뭐죠? 플러스 됐잖아. 플러스 돼야 되면 B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또 기울기가 뭐가 됐어? 아까 기울기가 b분의 마이너스 a였고 y절편이 b분의 마이너스 였다면 b가 양수, a는 음수.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양수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그 다음에 b가 양수, c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네. 그럼 기울기 양수면서 y절편이 음수니까 밑에서 만나면서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런 그래프 기형이 나온다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죠. 기울기가 양수면서 y절편이 음수기 때문에 이런 기형이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그 2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뭐 표준형일 때의 미지수의 부호, 일반형일 때 미지수의 부호에 대해서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거꾸로 봐봐. 지금까지 다 뭘 했냐면 2차 함수 식을 봤지. 그럼 그래프를 그렸다 안 그렸다? 그렸어요. 이제 반대로. 그래프를 봤을 때 뭐를 찾아야 된다? 2차 함수 식을 찾는 거. 모든 수학은 앞으로 갔잖아요? 그럼 뒤로 가는 걸 100% 배웁니다. 그냥 다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2차 함수 식을 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다면 이제 쉰 다음에 하는 거는 그래프를 본 다음에 2차 함수 식을 찾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면 더 심해졌는데 요즘 시대가. 머리만 잘 써도 때도 걸 수가 있어요. 그런 사업 아이템만 하나만 잘 일으켜도 떼돈 버는 게 요즘 시대다. 여러분들 중에서 뭐 여기서도 이제 머리 잘 써서 나중에 이제 갑부가 되면 나를 생각해서 아 선생님 그때 나를 가르쳐 줬었다. 와가지고 꼭 와서 맛있는 밥을 꼭 사주고. 보통 선생님이 가르치면은 잘 된 애들이 선생님 찾아오지 잘 못하고 공부 잘 안 했던 애들은 많이 찾아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잘 되시라. 그게 나랑 볼 거 아닙니까? 잘 안 되면은 쪽팔리다고 잘 안 와요. 애들이. 사람이 다 자존심이 있잖아. 나중에 동창회 같은 것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창회 할 거 아니야?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뭐 이런 거 할 건데 초반에는 다 오거든요. 동창회. 나중에는요. 잘 되는 애들만 오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는 애들만 오는 것 같고 아닌 애들은 잘 안 오려는 것 같아요. 보기 이제 민망하다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리가 이제 크게 보자면 거꾸로 하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이제 뭐를 보고 거꾸로 하는 거죠? 그래프를 보고 뭐를 찾는 거죠? 2차 함수를 찾는 거야. 근데 우리가 2차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일단 미준 3개야. 크게 보자면 3가지가 있어요. 얘 표준형으로 접근하는 방법 2차 함수 식을 찾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또? 일반형으로 접근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x축과 만나는 교점 x축과 만나는 교점으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x절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2차 방정식을 근을 알았을 때 2차 방정식 만드는 거랑 똑같은데 이게 이제 이 방법이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가 많이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봅시다. 내가 그래프를 봤어. 그래프를 봤을 때 내가 어떤 정보를 알았을 때 만약에 내가 꼭지점을 알았어. 꼭지점을 알았어. 그럼 일로 접근한 게 식을 찾기 편할까? 일로 접근한 게 식을 찾기 편할까? 일로 접근한 게 식을 찾기 편할까요? 어디가 편하겠니? 표준형이겠죠. 내가 꼭지점의 좌표를 안다면 여기에서 접근해서 찾는 것보다 얘가 압도적으로 빠를 거 아니야. 세 개로 다 접근해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편리한 거를 따라가는 게 맞겠죠? 복잡한 데로 따라가면 우리가 미친놈이 아닌 이상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꼭지점으로 만약에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3,-1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이 꼭지점을 줬다는 거는 미지수를 몇 개를 줬다는 거냐, 효민아? 2개. 그럼 미지수 몇 개 남죠? 1개가 남죠. 그러면 식 하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점을 무조건 몇 개를 줄 수밖에 없다? 한 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내가 얘를 통해서 미지수 2개가 해결된 거야. 어차피 2차 함수는 미지수 3개 찾는 싸움이에요. 얘도 3개예요. A, M, N. 얘도 A, B, C, A, 알파, 베타. 다 3개입니다. 다 3개 찾는 싸움인데 이 3개 찾는 싸움에서 어느 쪽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거는 어느 쪽이 제일 간단한지로 결정하는 거야. 근데 뭐 여러분들은 뭐 당연하지만 꼭지점인 경우에는 여기로 접근하는 게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라고 배우게 되는 거고. 아닌 경우 뭐 여기가 더 간단한 경우도 있겠죠. 그럼 여기로 접근하라고 배우는 거고. 이게 더 간단한 경우도 있겠죠. 그럼 여기로 접근하라고 배우는 겁니다. 선생님이 저는 여기로 접근하지 않고 여기로 접근하겠습니다. 뭐 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잡해지는 거죠. 뭐 굳이 복잡하게 하겠다고 하면 말리진 않겠지만 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을 주면 무조건 미지수 2개가 해결됐기 때문에 A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한 점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2,1을 지나간다. 이렇게 주는 거죠. 문제에서. 그러면 우리가 표준형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간단하니까. 어느 쪽으로 접근할지는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Y는 A의 X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게 이제 1,마이너스 쓴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2,1을 대입해서 A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1이 되겠죠. A 마이너스 1이 2니까 A는 뭐가 된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이렇게 2차 함수식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봤을 때 2차 함수식을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꼭지점을 주는 것 말고 또 어떻게 주는 경우들이 있냐면 뭐를 주는 경우가 있냐면 또 대칭축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만 준다? 대칭축. 그러니까 대칭축을 준다는 거는 사실 대칭축이 꼭지점이 무슨 좌표죠? X좌표예요. 그러니까 대칭축을 이렇게 줘. 대칭축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미지수를 몇 개밖에 안 준 거죠? 하나 준 거예요. M 하나 준 겁니다. 꼭지점 X좌표니까. 그러면 미지수 몇 개 나왔죠? 2개 남았으니까 100% 2차 함수식을 찾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점 2개를 줘야 됩니다. 왜냐면 미지수 개수만큼 이게 할당이 돼야지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칭축을 주는 경우도 뭘로 접근하는 게 가장 편하냐면 다시 시킬게요. 전자등만 꺼줘요. 얘가? 자, 뭐 쉬는 시간이 아직 모르는데. 자, 대칭축을 이렇게 주면은 그래서 N밖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A랑 A 남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점 몇 개 줘야 된다? 2개를 줘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2개를 줘서 연립해가지고 A랑 N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축까지는 표준형으로 접근하는 게 더 간단해요. 그러면 일반형은 보통 언제 많이 쓰냐? 일반형 보통 지나가는 점 3개를 줬을 때. 점 3개. 그러니까 점 3개를 주면 뭐를 구할 수 있다? 2차 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선은 점 몇 개 필요했죠? 2개. 2차 함수는 점 몇 개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만약에 지나가는 함수 3개 줬을 때 여기다 대입하잖아? 나와요. 근데 전개해야 되잖아. 몇 번 해야 돼? 일을? 2번 해야 되니까 지나가는 점을 3개 줬을 때는 표준형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뭘로 접근하는 게 빠르다? 일반형으로 접근하는 게 더 간단하다는 거야. 그래서 일로 접근하는 거야. 만약에 일로 접근하게 되면 얘도 전개해야 되고 얘도 전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2번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뭐 내가 선생님 저는 그래도 표준형 접근할 거예요. 넣으시면 돼요. 어차피 연립방정식 하면 나와요. 근데 개고생을 하는 거죠. 계산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3점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2차 함수를 찾으라 보면 일반형으로 접근해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표준형으로 접근해도 되지만 추천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 다음에 요 경우는 뭐냐? X절편을 알았을 때. X절편을 알았을 때. X절편 2점을 알았을 때. 왜냐면 이 X절편은 Y가 뭐일 때의 값이죠? X절편은 Y가 뭐일 때의 값이죠? Y가
여기다 y가 0을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면 y에다 이렇게 0을 대입하면 이게 뭐로 바뀌냐면 2차 함수에서 2차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x축과의 교점, x절편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을 알면 내가 당연히 알겠지만 내가 만약에 2차 방정식에서 근이 3하고 4야. 그럼 내가 2차 방정식 만들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죠? 근이 3이면 x 빼기 3을 인수로 가질 거고 근이 4면 x 빼기 4를 인수로 가질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최고차항만 곱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y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x절편을 알게 되면 이 알파 베타를 아는 거예요. 그럼 미지수 몇 개만 남는 거죠? a 하나 남죠. 그럼 또 뭐가 알아야 돼? 지나가는 한 점을 줘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각각에 따라서 어느 쪽이 가장 계산이 간단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자면 결론은 미지수 몇 개를 찾는 거냐면 다 미지수를 3개를 찾는 거예요. 이 미지수 3개를 찾게 되면 2차 함수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주어졌어. 그래프를 봤어. 어느 게 우리한테 정보를 줬냐에 따라서 2차 함수식 구하는 거는 우리가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접근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차 함수의 식 구하기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개념적으로 보자면. 어차피 다른 건 뭐 개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중3 때 배울 때는 무조건 이거 나오면 일로 갔어요. 그냥 아몰랑이죠. 기계 계산이 가장 간단하게 간 거예요. 그냥 아몰랑이 아니라 셋 다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 보시면 알겠지만 페이지 1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해준 거예요. 다 해준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유형 67번은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뭘로 접근하면 된다? 표준형으로 접근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풀어줬던 거고요. 자, 유형 68번은 뭘로 접근한 거죠? 지금 x축과 만나는 좌표가 주어진 거죠. 여기죠. x축과 만나는. 하나 풀어볼까요? 4번? x축과 만나는 좌표가 마이너스 1,0이랑 3,0이니까 근이 뭐가 되는 거죠? 근이 마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a 수치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을 쓸 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쓰면 되고 3이니까 x 마이너스 3 쓰고 지나간 한 점 줄 겁니다. 지나간 한 점 뭐 줬죠? 2, 마이너스 6을 줬죠. 그래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2 집어넣고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죠. 그럼 2면 3이죠. 2면 마이너스 1이죠. 마3a죠. a는 몇이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 전개하게 돼서 풀면 되는 거죠. 전개해서. 뭐 전개를 알아서 하세요. 뭐 내가 전개까지 해주진 않을게요. 됐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유형 69번으로 가면 유형 69번은 몇 점이 주어진 거죠? 3점이 주어진 거죠? 3점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좋다? 가장 어디가 제일 간단하다? 일반형이 제일 간단하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계산이 간단하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추계 방정식. 아까 추계 방정식 했죠? 이것도 표준형으로 접근합니다. 하나씩만 다 풀어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시면 이제 2차 함수가 정확하게 이제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박혀져 있는 거죠. 결론은 뭐냐? 이런 2차 함수에서 뭘 알고 싶은 거냐? 결론은 2차 함수식이 나왔을 때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2차 함수식이 나와도 일반형으로 나왔든 표준으로 나왔든 뭐 기본형으로 나왔든 관계없이 너희들은 다 뭐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뭐다? 그래프를 봤을 때 또 뭐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2차 함수식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 결론은 2차 함수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 원하는 게 중3 때 여러분한테 원하게 되는 교육 목표가 되는 거죠. 양쪽 다.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개념이 머릿속에 있다는 거고 대부분 애들은 개념 머릿속에 없어요. 그냥 문제 보면 대충 푸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정확히 뭘 배웠고 어떤 거를 우리가 목표를 얻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다 배웠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를 대부분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원래 그런 거죠. 뭐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근데 이게 고등학교 와서 또 배우고 또 배우다 보면 점점점 많이 깨닫게 되는 거야. 처음에 배웠을 때는 이 정도만 개념을 이해했다가 다음에는 더 많이 이해하고 또 다음에 들으면 더 많이 이해하고 반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이해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이 어렵잖아. 그래서 첫 번째 모든 거를 100% 이해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머리가 겁나게 좋아서. 대부분 그렇지 않은 거니까 반복을 통해서 계속 이해 능력을 올리는 거야. 매번 배울 때마다. 점점점. 그래서 100%를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듣고 다 된다? 되게 오만한 생각이에요. 자기가 되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의 쉽지가 않아요. 응용되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하면 뭐 중학교 때 것도 잘 못했는데 뭐 얘기하면 뭐합니까? 자, 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1,1인데 이 세 점은 약간 국룰이 있어요. 뭐가 국룰이냐? y절편을 하나 주는 게 국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0,0을 통해서 뭐를 줬다? c를 준 거야. y절편.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알겠지만 8번고 9번을 보시면 y절편을 하나씩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조금 복잡하지 않게 해주려고 예의상 y절편을 줘서 c값을 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c값을 준 거야. 0이라고. 그러면 이 두 점을 대입해서 a, b를 연립방정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진짜로 이제 똑하신 분들은 y절편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계산이 조금 짜증나죠. 연립방정식 풀 때 미지 3개짜리를 풀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대입하면 마이너스 1,5를 대입하면 5, 마이너스 2 대입하면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1,1, 1 대입하면 a 더하기 b, 뭐 더하면 뭐 6, 2a는 6, a는 3, b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겠죠. a, b, c 다 구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a, b, c를 구해서 그래프 그리려면 경영을 또 어떻게 해야 된다?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뭐 슬프지만 그래프 그리려면 일반형에서 그래프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구한 다음에 표준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추계방정식 구해졌을 때 추계방정식 그게 이제 유형 70번이죠. 10번에 보면은 추계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3이 됐고요. 당연히 미지수 한 개밖에 안 줬기 때문에 지나가는 점 몇 개 줘야 된다? 무조건 2개를 줘야 된다. 이제 보자마자 미지수 3개 싸움이기 때문에 뻔해요. 이게 주는 게 논리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마3 줬으니까 표준을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요것만 아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몰라요. I don't know. 슈로스까요? 뭐 이렇게 된 거죠. 마3이 x+3. 그래서 요거 대입해가지고 연립해서 A랑 뭐를 찾을 수 있다? Q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 노가다예요. 뭐 2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이게 2의 제곱이니까 4a 플러스 Q가 되겠죠. 자, 14. 그 다음에 여기 1 대입하면 4의 제곱이니까 16이 플러스 Q에 빼요. A는 1이 되겠죠. Q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끝났죠. 요게 이제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접근할 것까지 배워서 2차 함수의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연습하시면 이 정도 복습을 하시면 어디 가서 2차 함수 모른다는 얘기는 안 해도 돼요. 내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을 정확히 숙지하셔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한 땀 한 땀 개념적으로 정확히 알고 계시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드디어 이제 수학의 바이블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지겨웠죠? 그래도 2차 함수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준 프린트물을 한 땀 한 땀 잘 푸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재이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드디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개념적으로 보자면 여기도 복습을 시켜놓긴 했어요. 개념서에서 그 201쪽부터 쭉 나와서 기본형, 표준형, 그 다음에 뭐가 주어졌을 때 2차 함수식 구하는 거, 일반형 나온 다음에 2차 함수식 구하는 거를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그 다음에 이차함수식 구하는 거 나오는 게 쭉 나오겠고 A, B, C 부호까지 해가지고 204페이지까지 야무지게 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요렇게 문제만 적어놓으면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어려울까봐 프린트물을 줘서 여러분이 좀 더 복습하기 쉽도록 도와준 게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러면 여기는 이제 넘어갈게요. 요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오늘은 어디를 하게 된 거냐면 206페이지가 되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를 보면 이런 복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곧바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개념서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한테 복습을 조금 시켜준 거고 실제 대부분의 문제 풀이서나 교과서에는 저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를 되게 과대평가한다. 한번 배우면 다 아는 것처럼 우리 평가해주는 놀라운 교과서가 되겠죠.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자,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거는 느낌상 봐봐. 둘이 나왔잖아. 둘이 뭔가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제 물어보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차이를 물어보잖아요. 대부분 대답을 못합니다. 내가 장담할게요.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은 뭐니? 2차 함수는 뭐니? 둘은 차이점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은 못해요. 우리 태어나 2차 방정식은 뭐고 2차 함수는 뭡니까? 2차 방정식은 뭐지? 가장 차수가 큰 게 2차식인 거죠. 2차인 거지. 자는 핫서 지금 2차가 2차 방정식 아니야?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저 위에 게 2차 방정식이에요. 위에 게 밑에 게 뭐죠? 0에서 y로 바뀌면 과연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 0에서 y로 바뀌면 대체 무슨 일이 발생해서 뭔가 차이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자, 0에서 y로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얘는 참이되는 x값이 맥시멈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2개예요. 2개. 식은 2개, 아니면 식은 1개, 아니면 혹은 2개. 근데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죠.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왜냐? y가 0일 때도 해가 나오겠지만 y가 1일 때도 해가 나오고 y가 2일 때도 해가 나올 수도 있고 y가 3일 때도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잖아. 엄청나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정확하게 보자면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그 해들을 다 좌표로 찍어서 연결한 게 그게 바로 2차 함수예요. 쉽게 보자면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 해들을 다 좌표로 찍어서 연결한 게 2차 함수 그래프예요. 당연히 여기에 넣으면 만족하는 거죠.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근데 2차 방정식을 잘 보자면 y가 0일 때잖아.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이 2차 함수에서 y가 0일 때의 해만 얘기하는 거야. 쉽게 보자면. 뭐일 때 해를 얘기한다고? 그 y가 0일 때가 그게 뭐였냐라고 한다면 그 y가 0일 때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되는 거죠. y가 0이라는 게 뭐야? x축이에요. y가 0이 x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뭐가 된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실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이 2개야.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인 거예요. 그리고 이 2차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실근이에요. 만나는 점의 개수,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고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그냥 실근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겠지만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을 뭐로 많이 표현했죠? 문자로 봤을 때 어떻게 표현했죠? 알파, 베타라고 근을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이제 앞으로 그리게 되면 이런 2차 함수가 만약에 있었어.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어.
그때 우리가 이 X좌표, Y좌표를 X좌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파, 베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X 2차 방정식의 근거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는 만나는 점이 두 개니까 실근이 두 개가 나온 거지.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성훈아. 판별식이 어떻게 되겠어? 실근 두 개 나왔잖아. 너무 어려워 판별식? 실근 두 개 언제 나와? 판별식이 뭐일 때 나와요? 다 잊었어요? 한쪽 얼마 되지도 않았구만. 판별식 0보다 클 때.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된다는 거죠. 왜냐면 식은 두 개 나왔잖아. 그러면 실근이 한 개 나올 때는 언제냐?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될까? 식은 한 개 나오려면 아래로 블록일 때는 이렇게 돼요. 이게 한근.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인 거죠. 그러면 실근이 없어. 허근만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럼 X축과 만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양들이 안 만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판별식 0보다 작아. 그래서 갑자기 2차 함수를 하고 있는데 막 알파 베타가 나오고 2차 방정식 글이 막 나오고 갑자기 2차 방정식 나왔던 막 판별식이 막 나오면서 갑자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졌죠? 그죠? 근데 이제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2차 부등식까지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은 그냥 셋이 다른 것 같은데 한 몸이다. 내가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이제 우스갯소리로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거다. 셋이 뭔가 다른 것 같지만 하나처럼 표현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내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그냥 셋이 하나처럼 나와요. 그냥 함수에서 다 뭐 같이 나오는 거야. 그냥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 같이 있어요. 그냥 삼형제처럼 흡사.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그래프로 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죠? 우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제 반대가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모든 풀이 방법은 그래프로 통한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소리는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윗집인 거 아닐까요? 여기는 뭐 소리 날 만한 게 없어서. 갑자기 우리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니다. 여기 뭐 한 게 없다. 뭐 치고 있는 것도 없어요. 물도 안 쓰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쓰고 있었어. 자, 어느 정도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2차 함수에서 X축과 만나는 X절편은 뭐랑 관련이 있다? 2차 방정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고, 요약하자면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같아지는 거고, 그 X좌표가 실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어디까지 얘기해 준 거냐? 그렇다면 이 2차 함수 모양에 따라서 총 몇 가지가 되느냐? 6가지 모양으로 2차 함수 그래프가 나눠집니다. 띠리링. 야, 우리가 1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6개로 나눴잖아. 아니었어요? 1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A가 양수냐, 음수냐, 기울기 양수냐, 음수냐, 그 다음에 Y절편이 양수냐, 0이냐, 음수로 나눠졌다고 했다고 치면 2차 함수 그래프는 A의 부호에 따라서 두 개 나눠져요.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에서 두 개 나눠지고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또 세 가지 나눠져서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6개가 나옵니다. 이게 2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의 가장 근본입니다.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6가지 모양을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외워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서 그리면 되겠다.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을 이해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A가 양수냐, A가 음수냐. A가 양수면 아래로 불러. A가 음수면 위로 불러.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 드시고요. 목표까지 했는데 모르진 않겠죠, 설마?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냐, 판별식이 0이냐, 판별식이 0보다 작냐 나눠지는데 이 판별식에서 의미하는 거는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깎아놓고 얘기해서 아래로 블록인데 X축과 2점에서 만나냐요. 그럼 그래프 모양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나는 아래로 블록하게 그리면서 X축과 2점에서 만나는 거를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라는 거야? 아니, 나는 이 그림이 아니고 다른 그림을 그려냈다. 아래로 블록하면서 X축과 2점에서 만나는 다른 그림이 있다. 그럼 갖고 오세요. 뭐 당연했지만 아래로 블록인데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는 한 점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얘밖에 안 될 겁니다. 중근. 얘는 안 만나야 돼요. 허근이니까 만나면 안 돼요. 붕 뜨는 거죠. 다른 그래프는 그려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위로 블록이잖아. 그럼 두 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 베타.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좁혀야 되겠죠. 얘는 안 만나야 되겠죠. 자, 이렇게 6개의 모양이 2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의 근본이다. 1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6개로 나눈 것처럼 2차 함수 그래프도 이렇게 6가지 모양으로 나눠진다. 그럼 이걸 언제까지 쓸 겁니까? 고등학교 내내 씁니다. 당연하겠죠. 뭐 안 쓸 건데 가르칠 이유가 내가 없겠죠. 미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요거까지 한 게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봤죠. 얘 보여요? 얘 보이나요? 이게 돼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게 2차 방정식이잖아요. 얘를 그래프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정식에서 그래프에서 방정식, 그래프에서 방정식 짜다닥 하는 거죠. 그럼 얘를 그래프를 어떻게 바꾸냐? 되게 쉬워요. 좌변을 y 쓰고 y는 제로 써요. 자, 우변도 y는 써줘요. 그럼 이게 그래프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교점이 이 방정식의 해입니다. 왜냐? 연방하게 되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보자면 이 방정식의 의미는 결론은 y는 0과 y는 2차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의 해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는 y는 제로라는 x축이죠. y가 제로면 x축이에요. x축과 2차 함수가 만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여기서 이쪽이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1차식이죠) 그러면 1차 함수 모양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는 그래프로 얘를 바꾼다 그러면 간단해요. y는 mx 더하기 n과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만나는 점을 찾으면 그게 바로 해인 거예요. 그 x좌표가. 이 그래프를 바꾼 거야. 근데 사실 여기서 방정식 바꿀 수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이제 근본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교점 찾으면 이게 연방인데 y 속어내면 이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래프가 이번에는 x축이 아니라 1차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런 모양이었어. 1차 함수가 이렇게 됐어. 몇 점에서 만났죠? 그럼 이게 해인 거야. 판별식 쓰게 되면 0보다 크겠죠. 그러면 이때 판별식은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이거의 두 개의 교점이 두 개가 나왔다. 그럼 이거의 판별식은 어떻게 쓰는 거냐? 둘이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이걸 다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 넘겨야 됩니다.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된다? 알파, 베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맨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냐? 0인 걸로 시작한 거야. 왜냐? 0인 게 해석하기 쉽잖아. 왜냐? x축. 좋아. 근데 x축에서 뭐로 바뀐 거죠, 지금? 1차 함수로 바뀐 거야. 그게 어디 나와 있냐?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가장 기본기로 x축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볼까? 가장 쉬운 거니까 하다가 갑자기 앞부일사 0이 아니라 갑자기 1차 함수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2차 방정식을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리로 갈 수 있는 거야. 연방한 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배운다는 건 뭐를 배운 거냐면 교점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 2차 함수 두 개를 연립 방정식이면 얘가 나오는 거죠.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1 때는 연립 방정식을 하잖아. 함수의 연립 방정식 하면 다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고2 때부터는 안 나와요. 다른 게 나와요. 판별식하고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1 때는 연방 때리면 2차 방정식 되는 것만 모아놓은 거야.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다 판별식 가지고 놀아요. 실근의 개수가 판별식, 교점의 개수가 판별식으로 가게 돼 있어. 고2 때까지는. 고2부터는 다른 세상에 또 엮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 그때 가서 또 배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그래프랑 방정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어차피 고등학교는 다 그래프 세상이에요. 그래프로 방정식을 봐야 되고 그래프로 분식을 봐야 되고 모든 걸 그래프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이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가 되겠고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도 이렇게 돼요. 보면 우리가 이제 무슨 관계라고 나와요. 맨날 보면은 봐봐. x축과 2차 함수의 위치 관계. 뭐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위치 관계. 위치 관계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쉽게 생각할게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로 나눠지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위치 관계라는 게 엄청나게 나올 거야. 맨날 뭐하고 어떤 함수의 위치 관계, 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직선 두 개가 있으면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물어볼 수 있어. 직선과 2차 함수의 위치 관계, 직선과 뭐 x축과의 위치 관계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건 다 뭘 물어보냐면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나누겠다는 거야. 뭐가 나눈다고?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위치 관계가 나오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치 관계라면 뭐 위치 관계가 뭐야? 뭐를 기준으로 나눈 거야? 교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게 뭐야? x축과 교점의 개수로 나눈 거야? 안 나눈 거야? 나눈 거잖아. 2개, 1개, 0개. 2개, 1개, 0개. 이 위치 관계예요. 그러면 2개, 1개, 0개 말고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3개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3개 못 만나요. 그러면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개가 나올까요? 그림 한번 돌려봅시다. 그러니까 2개 나오는 건 봤어요. 1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림을 그리면 가능합니까? 없어요. 접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좀. 접하면 한 점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접하면 되지 않나요? 위치 관계 한 점도 있다. 안 만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2차 함수랑 1차 함수의 위치 관계는 교점이 2개거나 1개거나 0개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고2 때는 다 내가 연방하면 다 뭐로 나온다겠죠? 2차 방정식 나오잖아. 2차 방정식의 실근은 0개, 1개,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웬만하면 위치 관계는 다 교점 0개, 1개, 2개라는 얘기. 결론적으로 왜냐? 다 2차 방정식밖에 안 나올 거니까 연방 때리면. 결론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위치 관계예요. 결론은. 그래서 그 얘기가 208페이지에 이쁘게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이렇게 요 점, 한 점에서 만날 때의 요 점을, 이 접하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접점이라고 부르겠다. 접하는 점이다. 그래서 접점이라고 부르겠고, 이 접하는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접하는 선을 좀 줄여서 접선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렵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서 그 206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예제를 쭉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209페이지까지 한번.